손흥민은 손오공의 후예, 산둥 출신이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손흥민 선수를 치켜 세우는 동시에 그를 중국인이라고 하며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죠. 이에 중국의 여신이라 불리는 탑 여배우가 나서서 단 한마디로 중국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열렸던 대한민국과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친선전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유독 한 한국인 선수에게 다가가 친분을 과시하고 어떻게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눈치를 보는 이들까지 있었는데요. 브라질 선수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이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EPL에서도 알아주는 인싸로 이번 친선전에서도 그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리그가 아닌 다른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몰렸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이자 어린 나이임에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비니시우스 선수는 후반 교체될 때 중앙을 가로질러 곧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는 유럽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탑급 선수들에게도 만나고 싶은 스타 선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성기에 들어서면서 득점왕까지 받은 손흥민 선수. 그런데 중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국인이라며 조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소식에 한국 못지않게 열광했던 중국 매체는 연일 손흥민 선수에 관한 기사를 냈고 인터넷 사이트에는 온통 손흥민 선수의 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가 하면 자국 네티즌 댓글에 해석본까지 게재하며 중국 내에서 손흥민 선수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축하 소식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 중국의 학자라는 한 유튜버는 손흥민이 손씨면 지금 오나라 산둥성의 손권의 후손 아닌가? 라며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우리로서는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은 중국 내에서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 한 중국 커뮤니티에는 중국인이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손흥민이 깨버렸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에 공유된 현지 매체의 기사를 보면 손흥민은 한국인이지만 본관은 산둥 옌타이라며 순씨 일족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 손씨의 조상은 중국 고대의 삼국시대 당시 유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쏟아졌죠. 손흥민 선수는 밀양 손씨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본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조선이 망하고 다수의 손씨가 신라로 피난왔다고 해도 그것은 최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주장은 말 그대로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가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며 우상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언제 뒤돌아서 앞서 유튜버처럼 손흥민은 중국인이라고 우길지 모릅니다. 중문판 위키피디아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인물을 조선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문판 위키피디아에 조선족을 검색하면 세종대왕, 김구, 반기문, 김연아 등 인물들이 조선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해당 사이트에 조선족으로 분류됐다가 현재는 수정된 상태죠.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어 흥민공정. 최근 한국 문화는 세계에 주목받으며 이제는 유행처럼 퍼져 선두자 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제일 고대하고 바란 자신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빼앗기. 중국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해온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정작 내세울 건 없으니 진짜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국의 역사를 뺏어오자는 그들의 생각. 농담 같지만 이는 정부까지 나서서 계속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중국의 주장이 오히려 주목받으니 그들은 신나서 더욱더 동북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부에서 까발리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얼마 전 중국의 여신이라 불리는 탑 여배우가 전 세계를 상대로 낱낱이 밝혀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탕웨이였습니다. 지난 2일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제작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배우들은 칸 영화제에서 전 세계 영화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감독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작 보고회 역시 수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영화 주연을 맡은 탕웨이가 이날 중국을 저격하는 멘트를 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탕웨이는 박찬욱 감독이 이번 영화에서 다른 스타일을 보여준 것에 대해 이전 작품이 한국의 김치처럼 무거운 맛이라면 이번 영화는 담백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녀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김치입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탕웨이는 파오차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 김치라고 발음했고 한국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제작 발표회에서 탕웨이의 이러한 발언은 단 한마디로 중국을 참교육시킨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밀며 주장하는 억지가 그들을 대표하는 배우의 입에서 부정됐으니 할 말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은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김치? 파오차이가 아니라? 한국에 시집 가더니 완전 마인드까지 한국인이 됐네. 크크. 탕웨이를 다시는 중국 땅에 못 오게 막아야 해 라며 탕웨이를 비난했는데요. 탕웨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서 작품 또한 한국 작품에 계속 출연하니 일본 중국 네티즌들은 탕웨이를 아니 꼽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칸 영화제에서 푸른색 원피스를 입은 탕웨이를 보고 중국 네티즌은 김치국에 가서 영화를 찍었네. 근데 옷 뭐냐? 크크. 라며 조롱을 일삼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김치국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 그것도 자국의 배우가 김치를 중국이 아닌 한국의 것이라고 정정했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요? 손흥민 선수를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그런 중국을 상대로 한 탕웨이의 시원한 사이다 일침. 중국은 이 밖에도 문화, 역사, 인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향해 군침을 흘리고 또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보고만 있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킬 힘이 있죠. 앞으로 우리의 손으로 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대한민국을 만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